요즘 뉴스에서 법인차 세무조사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한 번쯤 이런 고민 해보셨을 겁니다. 혹시 내 차는 문제되지 않을까 하고요. 특히 배우자나 자녀분이 회사 차를 타고 계신다면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으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려 볼까요? 벤츠 S클래스나 포르쉐 같은 좋은 차 법인 명의로 당당하게 타셔도 됩니다. 대표님들은 하루 종일 현장을 다니시고 거래처를 만나시느라 사무실보다 차 안에 계신 시간이 더 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분이 좋은 차를 타시는 건 당연한 일이죠. 다만 세무서에서 나왔을 때 딱 이 질문 하나에는 바로 대답이 나오셔야 합니다. 대표님, 이 차 누가 타고 계시고 무슨 일 때문에 타시죠? 제가 거래처 미팅 때 씁니다. 현장 관리하러 다닐 때 꼭 필요합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답하시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상담하다 보면 여기서 대답이 흐려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모님이 주로 타신다고 하시고 사모님이 무슨 일을 하시냐고 여쭤보면 직원으로 올라가 있다는 대답에서 멈추시는 경우입니다. 직원으로 이름이 올라가 있다는 것과 실제로 그 일을 한다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죠. 법인차로 샀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세무서는 한 번 더 들여다봅니다. 이 차가 실제 회사 업무에 쓰였는지를 말이죠. 오늘은 이 차이를 짚어보겠습니다. 좋은 차 타지 말자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다만 누가 무슨 일 때문에 타는지 문장으로 설명이 가능하셔야 합니다. 설명이 안 되면 그건 미리 정리를 하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상담하면서 자주 뵙는 경우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그 배우자 차량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법인 명의로 벤츠를 2대 운영하시는데 한 대는 대표님이, 한 대는 사모님이 타시는 경우입니다. 사모님도 직원으로 올라가 있으니 괜찮지 않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계신데 가족이 회사에서 일하는 것 자체는 전혀 문제가 아닙니다. 배우자가 거래처 관리도 하고 입금 확인이나 현장 대응을 도울 수도 있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 일이 실제로 있었는지, 그리고 그 일에 차량이 꼭 필요했는지입니다. 제가 이렇게 꼬치꼬치 여쭤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모님이 실제로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여기에 바로 설명이 나오면 괜찮습니다. 거래처 연락 받고 있고 현장에도 같이 나간다. 외부 일정이 많아서 차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어지면 설명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직원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너무 약합니다. 세무서는 실제로 일을 했는지 그 일에 차가 필요했는지를 같이 봅니다. 두 번째는 자녀분 차량인데요. 회사 명의로 차가 여러 대 있는데 대표님, 아드님, 따님이 각각 타고 계신 경우입니다. 그런데 아드님은 유학을 마치고 막 돌아왔고 따님은 아직 대학생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세무서의 질문은 훨씬 날카로워집니다. 자녀분들이 어떤 업무를 맡고 그 일에 차량이 꼭 필요한지, 업무에 쓴 기록은 있는지 이 세 가지가 설명되어야 합니다. 설명이 되면 괜찮습니다. 자녀분이 영업을 배우고 현장을 같이 나간다면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설명이 안 되면 세무서 입장에서는 회사 차가 아니라 가족이 쓰는 차를 회사 비용으로 처리한 것으로 봅니다. 특히 자녀분이 실제 업무도 하지 않는데 법인차를 탄다면 단순한 비용 문제를 넘어서 회사 돈이 가족에게 흘러 들어간 구조로 비칠 수 있는 거죠. 결국 자녀냐 아니냐가 여기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실제 일이 있었는지, 차가 필요했는지, 그걸 증명할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세 번째는 역할 없는 여러 대의 차량입니다. 회사가 커서 현장이 많고 납품 차량이 필요하면 여러 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차마다 뚜렷한 역할이 없을 때입니다. 이 차는 무슨 용도냐고 물으면 그냥 필요해서라고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세무서 앞에서는 이 말 한마디로는 부족합니다. 무슨 용도인지, 다른 차와 역할이 어떻게 다른지 이렇게 묻게 됩니다. 대표 영업용, 현장 관리용, 납품용 이렇게 차마다 이름표가 붙어 있어야 설명하기가 쉽습니다. 역할 없이 대수만 늘어나면 우리 회사 법인차 전체가 의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많이들 착각하시는 게 있습니다. 직원 올려놨으니 괜찮겠지? 법인명이니까 괜찮겠지 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세무서는 이름표가 아니라 실제로 누가 무슨 일 했었는지 그 기록이 업무와 맞는지를 봅니다. 결국 질문은 하나로 모입니다. 회사 돈이 정말 회사 일을 위해 쓰였는가? 아니면 가족이나 사적인 용도로 흘러갔는가 하는 겁니다. 국세청 자료를 봐도 이 지점이 선명합니다. 최근 법인차 세무조사에서 법인명의 슈퍼카 90대 약 300억 상당을 사적으로 유용한 19개 법인이 적발됐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사례 있잖아요. 이게 바로 이번에 국세청이 조사한 대표적인 적발 사례 세 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조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차량을 들여다보던 국세청이 회계 장부까지 파고들자 가공경비를 잡아서 자금을 빼돌린 정황들이 같이 드러났고, 그렇게 이 법인들이 받은 탈루 혐의는 3천억 규모로 불어났습니다. 정말 차값 때문에 시작된 조사였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차는 그저 입구였을 뿐입니다. 슈퍼카처럼 눈에 띄는 지출 하나가 그 뒤에 숨어있던 훨씬 큰 돈의 흐름을 열어젖힌 겁니다. 그래서 이 사례에서 진짜 짚어야 할 건 이겁니다. 회사 돈이 새는 자리는 언제나 설명할 수 없는 지출에서 시작됩니다. 법인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인 명의로 비용 전부를 회사에서 처리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가족이 개인적으로 타고 있다면 세무서가 나오기 전에 미리 정리하셔야 합니다. 가족회사에서 배우자나 자녀가 일하는 것? 이거 문제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일은 선명하지 않은데 급여가 나가고 차까지 쓴다면 세무서는 당연히 진짜 인건비인지 의심하게 됩니다. 가족이 법인차를 쓴다면 실제 업무와 그에 따른 차량 필요성, 그리고 기록까지 3박자가 맞아야 합니다. 이제 법인차 비용으로 이야기를 넘어가 볼까요? 비싼 차 법인으로 사면 무조건 절세된다. 이건 이제 반만 맞는 말입니다. 감가상각비 800만원 한도가 있어서 이걸 초과하는 비용 때문에 회사의 실제 이익보다 더 커져 세금을 더 내게 됩니다. 연두색 번호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무상으로는 번호판 색깔 하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결국 다시 누가 탔고 무슨 일 했었는지로 돌아옵니다. 준비는 딱 두 가지면 챙기시면 됩니다. 첫째, 운행기록비입니다. 매번 적는 게 번거로우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단순한 서류가 아니죠. 이 차는 정말 회사 일에 썼다는 걸 대표님을 대신해 증명해주는 가장 확실한 기록이고, 그 기록이 있어야 업무용으로 썼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차마다 업무 이름표를 붙이세요. 차종이 아니라 이 차는 영업용, 이 차는 현장 관용처럼 한 문장으로 역할을 정해두셔야 합니다. 이렇게 설명이 명확하면 세무서에서도 말이 막히지 않습니다. 지금 대표회사 차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누가 타고 무슨 일에 쓰고 있는지. 여기에 한 문장으로 대답이 나오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혹시라도 말이 막히신다면 세무서가 나오기 전에 지금 먼저 정리하셔야 합니다. 법인차는 좋은 차를 타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건 회사 돈이 정말 우리 회사의 일을 따라갔느냐입니다. 세금 계산보다 중요한 건 결국 우리 회사를 제대로 이해하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세무사 신동대였습니다.